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급여대장을 엑셀로 만들어 보는 거를 볼 건데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알아봤기 때문에 이 급여대장을 만들 때 과세, 비과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대보험 알아야 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는 알아야지 최소한의 급여대장을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대장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세무신고도 하고 회계처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세무대리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회사에서 요 급여 자료 이렇게 주면요. 지금 이게 급여 자료잖아요. 이 부분이. 이걸 주면 여기다가 입력을 앞부분에 쫙 하면 뒷부분이 쫙 계산이 돼요. 그죠? 소득세 계산되고. 어쨌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엑셀로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9명 가지고 했는데 9명인데 회사마다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있는 회사들 1000명 있으면 이제 별도의 급여 프로그램을 쓰겠지만 어쨌든 50명만 돼도 많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 급여 프로그램 잘 안 쓰고 엑셀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5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우선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회사마다 각 그 직원이 일하는 근무 부서가 있어요. 그 근무 부서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 처리가 또 달라져요. 그 사람이 생산직에 있다 그러면 제조원가로 들어갈 거고 그 사람 급여가 그 사람이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다면 판관비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업부도 여러 개로 나눈 거고 해당 부서도 이제 나눈 건데 제조의 생산팀이면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의 급여는 제조 원가로 들어갈 거고 공사의 영업팀이면 이거는 판관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좀 그렇다. 이 공사에다가 그 건설업을 쓸 걸 그랬나? 건설팀, 뭐 현장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만약에 공사하는 사업부인데 현장팀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사 원가로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월급, 그 급여의 금액은 해당 원가 또는 판관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게 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대보험도 같이 사대보험의 절반이 회사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대보험 절반에 해당하는 거는 또 그 사람을 따라가요. 비용으로.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실제 제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식으로 만들긴 했지만 꼭 사업부, 부서, 사원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이. 왜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걸 급여대장에 다 반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표시합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표시 안 해요. 왜냐면 사원 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원 코드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최소한. 이렇게 앞에 사업부랑 부서가 있는 거는 회계 처리 때문에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어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급여대장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본인, 부양가족 해가지고 본인 포함 이거 있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는 소득세 계산 때문에 그래요. 소득세라는 거는 과세 급여와 과세 월 보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월 보수가 과세 급여가 얼마냐. 그래서 이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부양가족이 없으면 여기가 1이 됩니다. 1. 그래서 이거는 그 홈택스나 뭐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도 다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6,500이에요. 6,500. 근데 이 사람이 식대하고 차량 유지비는 없고 식대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세급여는 530만 원이죠. 소득세 계산은 과세급여 가지고만 하니까. 그래서 540만 원을 과세급여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소득세 계산하는 기준금액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과세금액. 만약에 여기 기본급이 있고 뭐 직급수당이 있었다. 그러면 기본급하고 직급수당이 과세급여니까 그 두 개 더한 값이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정말 간단하게 나는데 인사팀이 별도로 있고 급여를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장황하게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도 있어요. 급여대장 자체가. 근데 우리가 세무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과세냐 비과세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줄줄이 막 있어도 이 중에서 과세급여를 뽑아내야 되고 비과세급여를 뽑아내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기본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진짜 수당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수당의 종류가 다양해도 비과세 아까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는 사원번호를 가지고 이제 사원번호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그 직원들에 대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돼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정씨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 이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김민정, 뭐 이민정,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해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구분한다고.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원 코드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원 명부를 만듭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사원 명부는 진짜 이 사원에 대한 내용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만 내가 데이터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데이터든지 그냥 한 줄에, 한 라인에 해당 사원 정보를 다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내가 보기 좋게 한다고 이 두 칸을 써가지고 이 두 칸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데이터 불러오기 하거나 할 때 힘들어요. 그냥 한 사람은 한 줄 라인으로 쭉 옆으로 길게 관리하는 게 좋다. 두 줄로 막 통합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다 풀어요. 한 줄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해놓은 거라서 이 사원에 대한 뭐 주소가 있을 수도 있죠. 부양가족 수도 여기 들어갈 거고 또는 근속 연수도 들어가기도 해요. 또는 뭐 상벌사항 뭐 이런 것들도 이 자료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만들 때는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냥 막 1번부터 이렇게 쭉 하시면 안 되고 사원이 많을 경우에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진짜 이렇게 번호 그냥 이것도 아니에요. 이 세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1, 2, 3, 4, 5, 6, 7, 10 이러면 그러면 1번은 한 자리잖아요. 나중에 정렬을 하게 되면 1번하고 10번하고 1번 다음에 10번이 나와요. 1, 10이니까. 그래서 이 자릿수도 이제 맞춰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원코드 만드는 방법인데, 뭐 1000번 때는 대표, 뭐 임원들 한다던가, 2000번 때는 뭐 경영지원부서 한다던가,
3,000번대는 뭐 제조 생산 이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구분 코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값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약간 구분 코드가 있듯이 회사 코드도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생산팀의 3001번인데 그 다음에 입사자가 이제 3002번이 되는 거죠. 뭐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다음 번호 이렇게 쓸 수 있고. 월급 산정입니다. 이제 월급은 이제 보통 연봉을 12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연봉을 또 기본급, 뭐 연장수당, 먼수당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다 수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어차피 과세비과세는 똑같기 때문에 연봉을 우선 12로 나눠요. 12로 나누고 근데 이제 나누기가 들어가면 소수점 이하가 막 발생을 하게 돼요. 뭐 3.33333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항상 숫자가 남아요. 1원 정도 한 사람당. 그러면 이게 1원이 10명이면 10원이잖아요. 100명이면 100원이 되고 이렇게 단수차에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트 함수를 많이 써요. 인트. 여기 인트 들어가 있죠. 나눗셈을 했을 때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리는 거. 그러면 딱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거랑 보이는 숫자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얘는 지금 소수점 .33333이 숨어져 있는 거고 얘는 그냥 333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하시다 보면 아니 왜 꼭 1원, 10원 이렇게 차이가 나지? 보면은 나눗셈이 들어갔을 때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나눗셈이 들어갔을 때 이게 .333일 때 얘는 .777이라고 하면은 두 개 합산돼 버리면 1원이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표시되게끔 만드는 게 좋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인트를 씁니다. 인트. 위에 연봉은 아까 사원명부에 연봉이 있었어요. 해당 사원에 대해서 그 연봉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다 여기 이렇게 함수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다 들어가 있죠. C7이면 여기잖아요. 1001번 코드를 사원명부 H열에서 7번째에서 이렇게 정확한 값을 가져와라 라는 수식이거든요. 사원번호가 C7, 그러니까 1001이죠. 사원명부 시트에서 찾아 7번째 있는 열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라는 수식이고 이게 폴스가 정확한 거고 true가 이제 비슷한 값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폴스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true로 되어 있을 거라서 그때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진짜 많이 쓰게 돼요. 정말 이 VLOOKUP은 없어서는 안 될 함수인 거죠. 제가 엑셀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다 VLOOKUP 함수예요. 근데 VLOOKUP 함수 안에서도 이 안에서 또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수식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여기 자리마다. 이러한 자리마다 별도의 수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엑셀 이제 확장시키는 뭐 개념인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일을 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지금 이거 만든 게 다 VLOOKUP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급여는 봤어요. 급여는 어쨌든 연봉까지 다 땡겨왔죠. 그리고 기본급하고 식대하고 뭐 촬영 유지비가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기본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할
급여는 이제 받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공제가 있어요. 그죠? 공제. 공제를 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공제를 안 하고요. 최소 6가지가 이제 기본 공제거든요. 근데 간혹 회사에서 급여대장이라고 줬는데 기타 공제 있어요. 기타 공제 있으면 뭐 한 열에다가 이렇게 뭐 표시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이 나머지 위에 것들은 다 예수금이거든요. 얘네들은 다 예수금 처리예요, 처음에. 근데 기타 공제는 예수금이 아니에요. 어디에다 납부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타 공제는 뭔가에 반제를 시켜야 되는 계정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 공제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얘가 급여를 받기 전에 뭐 가부를 해갔다던가 대여금을 갚는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아까 복지가 좋으면 대여금이 이제 나간 대출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럼 대출을 해줄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월급이 있기 때문에 이 월급을 이제 일정 부분 나눠서 그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공제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기타 공제. 근데 거기에 또 이자가 붙어서 아까 저리로 2%로 대여를 해줬을 때 2.6%는 2%로 했을 때 2%에 대해서 이자를 받기도 하지만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자하고 대여금, 원금 갚은 거를 기타 공제 하나에다가 넣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분리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원금은 대변에 대여금 반제해 주는 걸 해야 되고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열 하나에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나눠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공제가 있을 때는 그 기타 공제 항목이 뭘로 공제를 한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타 공제는 근로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이 부분을 들어가거든요. 특별공제로.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기타 공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쭉 가는데 국민연금 공제가 있어요. 4대 보험 개인별 산출 내역은 엑셀로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때문에 뒤에 6자리가 이제 별표로 대부분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아까 엑셀이든 뭐 더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든 항상 고유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유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나 너 거기 있는지 알겠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걔한테. 그 고유값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면 이런 형식인데 지금 추가했어요. 제가 데이터를. 이 부분 가입자가 아니라 사원번호 추가가 됐고, 그죠? 사원번호하고 이 부분 여기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은 개인별 산출 내역에 국민연금은 이 결정보험료가 회사 부담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끌어올 때는. 그래서 452700이 지금 국민연금 최고예요. 최고 한도. 503만 원까지. 600만 원 받아도 503만 원에 해당하는 45만 2,700원만 부과를 합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여기 국민연금 엑셀 파일에는 이제 D열, J열, K열은 없어요.
D열, 2열인데 여기 바꿀게요. 여기 2열이에요. 2열 사원번호. 그 다음에 J열, K열은 없어요. 없는데 데이터를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가입자 명과 이제 주민등록번 앞자리를 기준으로 이 사원번호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거 엑셀 다 만들었어요. 이거 엑셀도 다 공유해 줄 거예요. 여기 수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더블 클릭 해보시고 이거를 찾아가야 되니까. D2. 예를 들어서 D2인 홍길동과 주민번호 앞자리 여기 있죠. 왜냐면 뒤에는 뒤에 6자리가 다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나마 이 정도만 있어도 동명이인 찾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동명이인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같을 수도 있어요. 주민번호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앞번호가. 이름이 동명이인 사람들은 진짜 많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런 식으로. 홍길동 7301202.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한 회사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고유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유값을. 근데 이제 사업 명부가 있죠. 사업 명부. 이거는 국민연금 파일인 거고, 국민연금 파일에는 이 사원 번호가 실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땡겨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아까 사원 명부였는데 여기까지 지열까지 여기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브이로그업의 그 단점이 뭐냐면 브이로그업은 맨 앞에 있는 행이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값을 해서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들만 어느 쪽이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져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못 가져오거든요. 이 기준값. 그래서 여기에 사원번호랑 이름이 있지만 여기에 별도로 국민연금 때문에 고유번호 하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걸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죠. 안 그러면은 여기 원래 그 사원명부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국민연금 때문에 요것만 이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앞에 건드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원명부를. 원래는 별도의 시트에다가 만들 거지만 이제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됐을 때 홍길동 730120은 1001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사원번호를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 사원번호 불러오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수식인데 수식 보이시죠? 여기 D2 홍길동 하고 레프트 C2의 8 730120 이거가 홍길동 730120 사업 명부에 있으면 사업 명부에 있는데 I부터 K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 그죠? I부터 K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두 번째 사원 번호 정확한 값을 폴스해서 그래서 이 사원 번호가 1001이 여기 온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원래 원시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합쳐서 아예 브이로그업을 할 때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그 값이 같으면 요 번호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급여대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급여대장에서는 이제 이 국민연금에 있는 이 숫자, 이 결정보험료 이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회사부담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러오게 할 때 브이로그업을 했어요. 국민연금에 여기 이 부분에서
Vlookup C7, C7은 1001이죠. 사원번호가 1001을 국민연금 시트에서 2에서 H까지 열이 있는데 네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정확한 값을. 근데 이대로 가져오면 회사 분담금까지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나누기 2를 해. 그래서 여기가 22만 6천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만 6천 원. 나머지 값은 모두 드래그 합니다. 건강보험 공제도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국민연금하고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직원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냥 성명으로 그냥 고유값을 만들어줘도 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있으면 주민등록 앞자리로 그냥 고유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어쨌든 중복만 없으면 돼요. 근데 보통 직원이 많으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합치는 작업을 한 건데 별로 없다.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몇 명 없으니까 동명이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해도 되지만 엑셀을 많이 이렇게 끌어오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활용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지만 건강보험은 이 금액 자체를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돼요. 근데 대신 뭐 정산보험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죠. 고지보험료. 근데 이거는 건강보험이고 장기요양보험 저 뒤쪽에 또 있거든요. 지금 가려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을 가져오는데 여기 이 숫자는 뭐냐면 브이로그를 할 때 이 열번호 있죠. 이 열번호가 내가 이제 기준값으로 한 게 지금 이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기준값이 1번이에요. 열번호 1번. 그래서 열번호 1번부터 쭉 이걸 번호를 안 쳐놓으면 이걸 하나씩 세고 있어야 돼요. 1, 2, 3, 4. 아, 그래. 11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근데 이걸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열번호를 위에다가 이렇게 쫙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데이터를 가져와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3.335%예요. 본인 부담금이. 근데 장기요양보험은 이 건강보험료의 10.25%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10.25%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44,000원이면 45,000원이니까 10.25%좀 되겠죠. 10%좀 넘는 수준이니까. 왜냐면 감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체크는. 그래서 제가 총 검사를 할 때 예전에 인사팀에서 급여대장을 해오면 어떻게 검사하냐면 이거 몇백 명 되는 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총액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 부과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해당 월 보수를 다 빼요. 다 빼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사람 것만 그 월 보수를 해서 0.8%를 곱하면 대략 어느 정도 맞게 나오면 아 이거 공제 잘 했네 안 했네. 그리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에 건강보험료의 10.25%가 장기요양보험료니까 이게 또 안 맞으면 이게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싶으면 이거 잘못했네 체크. 왜냐면 이거를 내가 알려주기 전에 그냥 하나씩 다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엑셀 자료를 보고 여기다가. 근데 손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숫자가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업을 많이 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검산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검산을 할 때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요율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요율을 이제
이 요율이 적용되는 기준급여가 있을 거란 거죠. 그 기준급여만 딱 계산을 해서 요율을 적용을 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이제 100% 이제 맞지는 않아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소득세도 이렇게 급여대장이 이렇게 쫙 오는데, 소득세도 내가 간이세입표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계산 다 해봐요.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 그리고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에 이게 또 손으로 입력하면 꼭 한 자리씩 빼먹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뭐 305만 9천 원이면 30만 5천 원이어야 되는데 뭐 28만 원이다. 그럼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럼 다시 바꿔. 근데 이제 할 때는 결제를 하는데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결제를 해요. 원래 결제라는 건 사인만 하면 되는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까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딱 왔어요. 근데 고용보험은 0.8% 해주면 됩니다. 다만 그거는 체크해야 돼요. 해당 사원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원들이 있어요. 대표 당연히 아니죠. 외국인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4대 보험 가입 대상. 그러니까 가입자 명부가 있어요. 거기 그걸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고, 가장 빠르겠죠, 그게? 가입자 명부로 보는 게.